오늘은 거석 건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거석 건축은 인류 최초의 건축 문화이기도 하고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러한 시대에 이제 길쭉한 자연석이나 어떤 가공한 큰 돌을 세워서 믿음의 대상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런 건축 양식이 되는데 돌기둥이라고 보면 돼요. 돌기둥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많이 발견된 스톤헨지라든가 한국의 그 고인돌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 밖에도 이제 아일랜드라든가 몰타섬,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석 기념물의 분류를 보면 이거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글렌 다니엘스 교수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입석, 입석군, 고인돌, 거석 신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고 봅니다. 근데 입석 같은 이제 선돌, 선바위 형태를 이제 입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석군은 이제 어떤 그 돌들의 모임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환상열석 또는 주상열석, 알리누망 이런 것들이 입석군에 해당이 되고, 고인돌은 이제 탁자석이 있고 지묘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석 신전이 있게 되는 거죠. 장석 입주, 즉 입석, 또 선돌, 선바위를 보면 단석이라고도 하고 한 개의 자연석을 이제 꽂아서 세운 거죠. 어떤 빛처럼. 그리고 축조 모양은 축조 목적은 이제 태양신을 상징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나 부족의 정기적인 집합 장소, 여기서 이제 모이는 거죠. 부족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나름대로 당시 어떤 회의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이제 또는 그 태양신의 제를 지내거나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맨힐 크기는 그 부족의 역량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크기가 이제 그 부족의 역량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석 입주 이렇게 돌 자연석을 그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밖의 사료는 이제 세계 각지 또는 서유럽 이런 데 많이 발견이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 순천, 구례, 금내리, 황해도 연백 이런 데서 이제 발견이 됐고, 현재 전해지는 선돌에는 이제 제사 신앙이 수반되어 있고 브라민의 신앙 대상으로 신격화되기도 했다. 특히 특이한 전설 등을 가지고 있어서 브라민의 절대 불가침의 대상으로 보호받기도 했다. 그 불악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석 주근이 있죠. 스톤 얼렌지멘트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맨힐과 이제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열주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 기둥이라고 보는 거죠. 축조 목적은 이제 태양신을 상징하고 부족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세웠다. 배열 방식은 이제 주상열석, 알리누망 형태가 있고 환상열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브르타뉴 메네크 열석 주근, 길이가 이 정도, 굉장히 이제 길이가 기네. 그리고 너비가 이제 100m, 평탄한 풀밭에 1099개 여기 나타냈나 이런 거죠. 지금 열석 주근, 이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전부 돌이죠. 이게 항공에서 찍은 사진인데 쭉 해서 길이가 이제 굉장히 긴 거죠. 1167m니까 상당히 긴. 폭도 100m니까 상당히
넓은 형태. 그리고 이제 개수를 세보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고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크고 작은 돌. 그래서 0.6m, 아니 4m 크기예요. 큰 것은 4m. 여기 이제 북동향으로 11열 종대로 이제 집합되어져 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열석 주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안에서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환석 주군, 크롬렉이라고도 하고, 길게 가공한 기둥 형식의 석재를 열지어 원형 평면으로 세운 것. 그래서 이제 이 단환석은 서클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클 형태가 되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돌들이 또 세워져서 있다. 그래서 원형 평면의 직경은 소규모의 것은 6에서 7m. 이 직경이 상당히 이제 큰 거, 소규모는 6m에서 7m인데 대규모는 상당히 크죠. 30에서 70m. 그리고 축조 목적은 신에게 의식, 사망자의 추도, 전투 출정자를 위한 기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남부의 이제 에이브버리의 것으로 이제 마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름이 350m, 엄청 큰, 이게 이제 에이브버리에 있는 이제 지름이 상당히 큰 350m 지름의 단환석 주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이는 한 3m에서 4m 정도 거석들이 이제 늘어서 있는 거죠. 쭉 뺑 늘어서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항공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이고, 안에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쭉 크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쭉 동그랗게 나열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거석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환석 주군이 있습니다. 단환석 주군을 이제 복수 이상의 평면, 원형 평면으로 세운 것. 요거 이제 복수적으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단환석 주군이 있는데 그 밖에 또 하나 있는 거, 원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복환석 주군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영국 솔즈베리에 있는 이제 스톤헤지는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상태죠. 스톤헤지 이 사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는 이제 그 돌들이 있는 거고, 어떤 그 원형 형태를 갖추도록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환상 열석은 지름이 30m, 안쪽은 23m, 그리고 30개의 열석이 늘어서 있다. 그 위에는 이제 순석, 인방이 걸쳐 있다. 순석, 인방이라고 한다면 이제 돌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고인돌의 위에 판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순석, 즉 인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 기둥, 이것도 돌 기둥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어떤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진 돌들의 그 집합,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톤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는 2개의 입석, 위에 횡석을 놓아서 5개 옷상, 3석탑, 중앙이 제단석,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 이제 그 안에 스톤헤지 안에 이제 그런 돌들의 흔적들을 가지고 이제 제단석이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스톤헤지는 전체의 우주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중심에서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볼 때는 이제 하지, 일출 지점과 일치하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봐서는 그 고대의 사람들이 요 스톤헤지를 만들 때에 해가 뜨고 지고 또 별이 뜬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입구를 만든다든가 빛이 들어오는 그런 모양을 디자인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스톤헤지가 고대 태양 신앙과 결부되고 하지의 태양이 힐스톤 위에 떠올라 중앙재단을 비추었을 때 시기가 천문학적인 BC 1840년 플러스 마이너스 200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더라 이런 얘기고,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다. 세계 유산 목록에도 등록이 됐다는 얘기고, 스톤헤지는 이제 그리스 신전과 동일한 중앙 집중적인 이제 배치 방법으로 공간을 한정한 점에서 건축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석 건축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영국의 솔즈베리에 있는 스톤헤지의 한 예인데, 여기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인방 형태가 있고, 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직각 방향에 해당되는 어떤 위에서 보면 이제 어떤 그 원형 형태의 있고, 가운데에 기둥에 요 인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됐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서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바깥쪽에도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바깥쪽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은 이제 탁자식이 있어요. 지상 지하의 무덤방 위에 거대한 이제 덮개돌을 덮어서 선사시대의 무덤으로 거석 문화의 일종이 하나가 이제 이 거석 건축의 고인돌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고인돌은 대부분 무덤으로 쓰이지만 공동 무덤을 상징하는 묘표석 또는 종족이나 집단의 모임 장소 또는 의식을 행하는 재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제 지묘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석봉, 지묘석, 석봉, 대석, 계묘 이런 것들로 이제 불려지고, 기타 지역에서는 이제 돌멘이나 거석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했다. 고인돌은 이제 서유럽, 북유럽, 몽골, 만주, 한국 여기에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대형인 것은 영국, 서유럽에 이제 많이 있다. 전 세계 고인돌 이제 7만여 개가 있고, 한반도에 이제 4만여 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최대 규모의 고인돌은 이제 광화도 고인돌인데, 전체 높이가 2.6m, 덮개가 7.6m, 너비는 5.5m. 북방식 고인돌이 이제 알려져 있다. 고인돌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살펴보면, 탁자식이 있습니다. 탁자식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강원도 고인돌처럼 북방식이 되는데, 괸돌 판석이 4개, 5개 세우고 돌방, 묘실로 구성하고, 그 위에 거대한 평평한 돌을 덮어서, 덮개돌이죠. 덮어서 올려놓은 것으로서 책상 모양, 탁자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사체가 시체죠. 시체가 이제 매장되는 돌방을 지상에 노출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강화에 있는 고인돌, 또 용강, 은율, 또 고창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탁자식이 있는 반면에, 북방식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남방식, 기반식이 있다.
타짜식 고인돌에서 변형된 것으로 지하에 묘실, 즉 돌방이 있고 3개에서 4개 정도의 받침돌을 세워서 그 위에 이제 덮개를 올려놓은 구조, 조금 더 간편한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바둑판 모양과 비슷한 그런 기반식 고인돌이 있고 대구, 나주, 창녕, 고창 이런 데 이제 분포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개석식인데, 개석식 고인돌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고인돌이고, 땅 속에 묘실을 만들고 묘실 덮개로서 커다란 돌만이 올려져 있어서 집 표면에서는 이제 괸돌이나 받침돌 이런 게 드러나지 않고, 왜냐면 이제 땅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 괸돌이나 받침돌이 없기 때문에 고인돌 대부분이 큰돌 무덤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 반쯤 땅 속에 파묻혀 있어서 자연 속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제천의 황성리에 있는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북방식이 되겠고, 그죠? 북방식.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묘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덮개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남방식이 되는 거죠. 이게 기둥이 되고, 요 안에 이제 묘실이 있고, 그 다음에 덮개 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개석식 있는 거죠. 요건 요 밑에 부분이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이게 이제 덮개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인돌 3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서방 아시아 건축으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대 문명을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일단 요거 이제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이죠. 황하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에서 발달한 인더스 문명,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요 사이,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달된 그런 문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래, 언어의 유래라든가 티그리스 강 주변, 유프라테스 강, 또 이제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제 요게 지금 요 사이가 되는 거죠. 요 사이.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테스 강 이런 상태가 되고,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위키백과라든가 기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요 주변 배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라크라든가 시리아, 터키,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현재 이제 이쪽에 점유를 하고 있고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 강 유역에서 발달되는 문명, 강 유역은 아무래도 이
홍수나 이런 게 나면 퇴적층이 밀려와서 홍수가 빠지면서 퇴적층이 이렇게 쌓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 고대인들이 이제 여기서 정착해서 농경사회, 퇴적층이 쌓이면 비옥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농경사회를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목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이동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다음 해에도 또 이 퇴적층이 쌓이고 이런 비옥한 토지에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문명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강 유역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대 문명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채집 생활, 이런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농경 사회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면서 이제 어떤 군락이 형성이 되고, 그 군락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문명이 발달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인류의 문명 발달의 그 태동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좀 더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그 고대의 왕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하고, 우리는 이제 고대 서방 아시아의 그 건축 쪽에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다시 나중에 좀 이따 보면서 그 고대인들의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초기 아시리아 왕국이라든가 고대 바빌리니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건축 양식들이 나타나고 그 유적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죠. 이집트 문명, 여기 나일강 유역에서 여기 특히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고 태동을 하고 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홍수가 나면 이렇게 퇴적물들이 밀려오겠죠. 밀려오고 이제 또 빠지고, 그러면서 여기 비옥한 토지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해서 농경 사회를 영위하고 그때 당시의 왕조, 파라오 왕이라든가 쿠프 왕이라든가 이런 왕조들의 그 영역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를 여기서 세워서, 그죠? 이렇게 피라미드를 세워서 이제 그 자기의 권력을, 당시 권력을 이제 과시하고 영역을 나타내는 힘으로 표시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피라미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도 여기 이제 그 고대 이집트 제1왕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9왕조까지. 그래서 각각의 왕조에 따라서 그 건축 양식들이 이제 그 좀 이따가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런 건축 양식,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건축 양식들을 살펴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는 사람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같이 건축에 대해서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도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죠. 인더스 강 유역, 요 인더스 강 유역을 따라서 이제 발달한 그런 형태가 이 인더스 문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밖에 요 인더스 문명에 얽힌 내용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라파 문명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유역지가 이제 하라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니까 그건 지역 이름이 이제 특정되어서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이 있죠. 중국의 황하 문명도 이제 황하 유역, 황하 유역을 이제 중심으로 발달된, 거기서 정착해서 이제 문명이 발달된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 황하강 유역, 이런 이제 황하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달된 내용이 되고, 그 밖에 이제 신석기 이제 중국의 역사가 되는데, 이런 이제 역사 문화가 있다. 쭉 한 번씩 들어가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면 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이렇게 4대 문명이 있게 되겠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고대 서방아시아 건축에 있어서 고대 이집트 문명, 여기에 이제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그 어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아마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나온 그런 어원을 가지고 명명을 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의 문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비옥한 삼각형 모양의 지대, 그래서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제 문명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발달이 된다, 이렇게.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위키백과에서도 살펴봤듯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서방 아시아 건축은 이 두 강 사이에 광대한 이제 충적층, 아까 얘기한 퇴적층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이렇게 이제 그 홍수라든가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런 이제 그 퇴적층의 일종인 충적층의 평야 지대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생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제 말하고, BC 4000년경부터 BC 330년 사이 구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런 이제 서아시아 국가, 여기에 전개된 건축 양식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때의 그 서방 아시아의 건축 양식의 특징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건축 재료를 측면에서 보면 티그리스 또는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제 이런 요 사이에서 이제 문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두 강의 하류 평야지대에서는 강우량이 많아서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강물이 넘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수 비슷하게 강물이 넘쳐서 광대한 이제 퇴적층, 충적층이 이제 평야 지대에 형성이 됐고, 이러한 이제 비옥한 평야지대 형성이 이제 나일강 계곡과는 다르게 달리 부근에서 양질의 내구력 있는 석재나 목재를 이제 얻을 수 없었다. 주로 상류에서 내려온 이제 그런 퇴적층들은 이러한 견고한 목재라든가 석재가 이제 없죠. 이제 퇴적층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환경상 점토가 유일한 건축 재료였다. 그래서 퇴적층의 이제 그런 비옥한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점토 형태다, 이게 점토. 그리고 이 점토를 가지고 이제 흙벽돌을 만들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이 햇볕에 말리는 거가 이제 소송 작업이죠, 소송. 이렇게 햇볕에 말린 그런 이제 그 돌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소송 벽돌,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이제 풍부한 아스팔트 접착제. 유프라테스 강에서는 이제 아스팔트가 풍부하게 이제 그 강 유역에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아스팔트 형태의 접착제를 이제 사용해서 점토 벽돌하고 접착제, 아스팔트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제 건축 재료로 사용한 건축 양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토와 접착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재료적으로는 한계성이 있죠. 시간에 따라서 지나게 되면 이 붕괴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많은 건축적 유물들은 이제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나서 소아시아의 그 히타이트 또는 중앙아시아 남측의 페르시아 이런 이제 산악군 국가에서는 양질의 석재, 여기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이지만 이러한 동네는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석재, 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돌들을 사용해서 건축 양식을 발전시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조각 장식이 개발됐다든가, 페르시아에서의 건축 양식에 여러 가지 돌들을 절충한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문화로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 그 유역이나 그 지방에서의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건축 양식에 사용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건축 구조는 주로 이제 티그리스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의 그런 아스팔트라든가 티그리스의 흙벽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건축 양식에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쌓는 거죠.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아스팔트를 발랐겠죠. 그래서 또 벽돌, 그 위에 또 벽돌, 또 이 사이에도 이제 아스팔트를 이제 칠해서 바르고 또 이렇게 쌓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쌓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적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쌓는 것들을 조적식 구법으로 이제 뭐 이렇게 벽체 또는 기둥 형식으로 이렇게 쌓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쌓기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아치 형태.
그래서 아치 형태 또는 볼트 형태. 볼트가 이렇게 이제 고대 건축물을 보면 이런 볼트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트. 어떤 그 신전이라든가 고딕 건축물에 보면 이런 이제 볼트, 이렇게 이제 볼트라고 하는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뼈대 또는 뭐 어떤 그 하나의 리브 이런 것들을 이제 볼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조금 좀 찾아서 보면 기백가에 볼트를 치면 지금 이런 볼트가 아니죠. 요 볼트죠. 요 볼트. 우리가 이제 고대 건축물에 쓰이는 볼트. 그래서 볼트를 이제 뭐 프랑스어라든가 뭐 이탈리아 영어로 이제 볼트라고 하고, 그 번역을 하면 국융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원통형 볼트가 있고 이렇게 원통형 형태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교차 형태 이렇게 해서 교차 이쪽에도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룡 형태. 요게 이제 주로 그 고딕 건축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신전 또는 고딕 교회 건축물 이런데 이제 내부에 이런 볼트들이 요것들이 볼트죠. 지금 볼트. 요건 기둥이 되겠고, 요건 기둥.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돔 형태가 된다. 이게 이제 볼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치 또는 볼트 기법을 이제 개발해서 성의 문 또는 커다란 문, 배수로 이런데 이제 계구부의 아치와 이제 배럴 볼트 이런 것들 이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흙과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이제 말려서 어떤 딱딱한 견고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쌓아서 이제 건축 구조 양식을 갖춘 그런 형태가 되겠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제 벽돌이나 석재를 이용한 건축 구조로서는 적절하고 발전적이고 서방 아시아 건축 양식의 이제 특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서방 아시아 건축의 특징이 이제 이런 조적식 구조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곽 도시 발달을 보면 서방 아시아 지역은 이제 자연 환경이 황량하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이제 빈번했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방어적이며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집단적인 이제 군집 생활을 영위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성곽을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지었다는 얘기죠. 이중 삼중으로 이제 성곽을 만들어서 외부의 침입이 이제 쉽지 않도록 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제 도시 국가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의 성곽 도시의 중앙에는 이제 신전이 중앙에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성곽 자체도 이제 흑백돌 축조해서, 왜냐하면 흑백돌밖에 없으니까 이제 축조해서 성을 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단위 종교 건축인데, 고단위의 이 고단은 이제 그 신전의 그 단위죠. 모시는 그런 개념의 종교 건축이 이제 많았다, 이런 얘기고, 거대한
벽돌조로서 정방향 또는 구형의 평면을 가진 단형으로 고단을 만든 형식.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서방 아시아 당시의 종교 건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부에는 이제 그 신을 모시는 제당, 사당이 있고, 이제 요것들을 요 사당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지구라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대한 지구라트는 도시나 궁정 등에 세워졌다. 지구라트가 이제 좀 뭐냐면 요런 게 이제 지구라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게 대표적인 서방아시아의 지구라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주로 이제 햇볕에 말린 벽돌, 즉 소송벽돌이라고 했죠. 햇볕에 말리는 것 자체가 이제 소송벽돌이 되는 거죠. 소송벽돌. 굉장히 이제 딱딱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 놈은 소송벽돌이라고 얘기하는데 붉은 벽돌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또는 구워서 만든 벽돌, 이걸 가지고 이런 이제 지구라트를 만들고, 이 중앙에는 이제 신전이 있는 거죠. 중앙에 그 기단을 쌓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요 지구라트는 지금 여기 소개되어져 있는 것처럼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엘렘도시 주신에 받쳐진 성탑이 되고, 이제 원형은 우바이드기 이런 기단이 있고, 우루 제3왕조 우루 지구라트, 여기 이제 우루 지구라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신바빌로니아 시대의 바벨탑도 이제 유명한 하나의 그 신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건축 양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지구라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정형 평면이 있습니다. 중정형 평면은 모든 건물은 중정을 중심으로 장방형 실들이 집약되는 평면 구성 수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각 실의 외벽은 흑백돌을 이제 두껍게 구축해서 계구부를 두는 거고, 모든 계구부가 거의 없고 중정의 면에 있으며 중정을 통해 실로 진입한다. 그래서 중정식 평면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이유는 인간을 자연적 피해와 그 다음에 인위적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즉 자그로그 산맥 동쪽의 대륙성 기후는 중앙아시아에서 지중해 동안에 이제 이르기까지 건조, 강풍, 저온 현상, 이런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거 있고, 또한 주야에 걸쳐서 한석,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약탈, 외적의 침입, 이게 이제 빈번했기 때문에 차단과 방어의 수단으로 이제 필요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평지의 지평선으로 지형적 차단, 방어가 없는 자연이었기에 중정식 주택의 공간성, 여기에 이제 많이 어떤 인간의 지혜의 창의적 소산이 되고, 이때 고대인들의 그 위안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평야가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중정식이 있고, 이게 단면이라고 그러면 중정식이 있고, 중정식으로부터 이렇게 각각 실이 이렇게 있게 되면서 여기 이제 외곽은 두터운 벽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요 기후, 강풍이라든가 이런 기후라든가 또는 외부의 침입을 이제 막는 형태의 그런 건축 양식이 이제 발달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과제물이 있는데, 과제물은 지난 시간하고 오늘 또 간략히 살펴본 그 세 개, 그죠? 세 개, 4대 문명, 과 건축 양식,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해서 과제물을 카페에다가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4대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간단히 각자 자료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문명에 따른 건축 양식 이 특징이 있을 거예요. 건축 양식의 특징, 이것들을 조사를 해서 PPT 또는 아래 한글로 작성해서 카페에다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과제물은 뭐 1주, 2주 후에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죠. 후에까지. 가능하면 뭐 1주 이내에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늦어도 2주 이내에 제출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과제물이 또 나가니까 과제물을 안 하면 이렇게 과제물이 쌓여서 굉장히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